네, 뉴스룸이 끝난 뒤에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 정치 이슈를 수요일 날 다뤘는데 네. 좀 더 컴팩트, 핵심. 네. 그래서 월요일로 두 분과 함께 하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뵀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잠깐. 네, 그랬죠. 네, 우연히 뵀는데 뵈면서 그때보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그때는 저는 성태입니다. 그때는 상태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아, 그래요? 지금 상태가 좋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일요일 날 쉬었더니. 예, 일단 뭐 두 분의 특색이라고 하면 여야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비판한다. 약간 아주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다까. 모두가. 다까 모두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시 지난 토요일이었죠. 얘기한 거는 월요 다까로 네. 했는데 어감이 다까 이게 좀 좋지는 않았어요. 이거 나름 품격 있는 방송인데. 네. 그래서 그 어감만 좀 더 개선시킬 방안을 강구해보고 그 전까지는 장성철 박원석의 월요 닷가, 박원석 장성철의 월요 닷가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좋습니다. JTBC의 최고 히트 상품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진짜요? 네. 지금 뭐 동접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오늘 뭐 처음이라서 그렇죠. 낮에 예전에 할 때 뭐 15,000, 2만 이랬는데 좀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있어요. 이 보수 참칭 패널하고 자꾸 이렇게 파트너에서 나오다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을 집요하게 할 것 같아서 모니터링을 아주 그런 점이 강화한다는 얘기가 걱정이에요. 있어요. 국민의힘. 모니터링을 장성철 소장님이 나오는 모든 시사 프로그램에서 모니터링을 지금 근데 특히 하고 여기 있나요? 제가 지금 잘리는 분위기인데 예. 여기서는 새롭게 런칭을 했기 때문에 이 의도가 뭐냐. 그래서 저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입장인 것 같아요. 거의 일단 그냥 제작비 맞춰서 부른 건데 이제 싸요 제가? 그렇게 싸진 않은데 일단 예. 혹시 뭐 정권에 비판적이어서 장성철 소장을 부르냐고 누군가 얘기하면 언론은 늘 정권에 일단은 비판적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지 뭐 다른 데서 자꾸 잘리는 분은 우리가 새롭게 쓰는 것 같아서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하실 말씀을 다 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소장님은. 다 해야죠. 예.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균형 있게 여권 얘기와 야권 얘기를 같이 하곤 하는데 먼저 윤핵관과 선을전을 벌이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안내 말씀 잠깐 드리면 역시 유튜브 상으로 댓글을 주시면 제가 소개하고 좋은 댓글 소개하고 그중에 그냥 선착순 또는 운으로 영상품 2장씩 2명에게 보내드립니다. 먼저 나경원 전 의원 뭐 나오겠죠? 나오려는 의지는 대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무수의 뿌리라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예. 뭐 참배하러 가셔가지고 제가 보수를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다짐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집에서 지키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출마해서 내가 보수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그런 의지는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출마할 것이냐, 또 출마 등록을 해가지고 꼭 완주를 할 것이냐, 그거는 좀 약간의 아직은 퀘스천 마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 소장님이 원래 친이계 오래 계셨고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 잘 아시잖아요. 잘 알고 전 친박도 했었고 뭐 다 친김도 했었고 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은 아직 대통령이 나에게 오해를 하고 있다. 내가 직접 대통령과 소통을 하면 나는 그분을 충분히 설득할 수가 있다. 대통령의 참모들 그리고 윤핵관들이 나를 대통령에게 이상하게 보고를 한다. 그래서 내가 오해를 풀 수 있다. 돌아오시면 만나든지 직접 통화하든지 해가지고 내가 오해를 풀고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는 진정성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돼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신윤 본인의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예, 본인이 이제 당대표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족쇄를 풀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나경원 의원이 저런 생각으로 인해서 출마에 대한 확답을 미루고 있는 거라면 그런 생각이야말로 오해가 아닐까 싶어요. 그 그래요?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하다는 게 이미 누차례 예.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나와서 정부 입장과 다르다. 그 뒤로 대통령실에서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자기 정치한다. 그리고 사의를 표했는데 그거를 해임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해임이라는 건 해촉도 아니고 그냥 사의를 수용한 것도 아니고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 자른 거잖아요. 뭔가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어서 예. 이 사람을 징계한다라고 할 때 하는 표현이 해임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그만두는 것을 사실은 해임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메시지를 낸 건 당대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마땅치 않다. 더 나아가서 이건 반기를 드는 거다라는 예. 입장을 이미 누차례 밝혔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일을 못해서 잘린 판국에 당대표직을 줘? 일단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여전히 대통령이 윤핵관들의 혹은 참모들의 보고를 잘못 받아서 중간에서 뭔가 이 대통령과 나 사이를 예. 이간질하는 어떤 존재들로 인해서 대통령이 오해를 하고 있고 내 진심을 들으면 아마도 대통령도 이해하고 내 출마를 허용해 줄 거다라는 게 나경원 의원의 지금 생각이라면 그건 오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이미 누차례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을 모르겠습니까? 그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국내를 비우고 예.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해외 일정이 뉴스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본인 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리는 모양새가 되면 더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지금 뭐 페이스북에 쓴 글이 나옵니다. 순방 이틀 만에 4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일단 뭐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가 투자하겠다라고 양해각서를 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윤 후보가 아니다. 라는 걸 이제 당원들에게 쭉 알리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친윤 호소인으로서의 입장을 계속 친윤 호소인. 예, 밝히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뭐 친윤이 어떤 친윤 세력이 나경원 의원 옆에 서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대중적인 혹은 이제 당원들에게 일종의 이제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나경원 의원이 경계해야 될 건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예. 지금 김기현 의원은 오름세, 나경원 의원은 하락세입니다. 이게 이제 윤심과 멀어졌다는 게 알려지면서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 출마를 미루면 오히려 그런 어떤 이 여론조사상에 하락세가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너무 타이밍이 늦으면은 오히려 이게 실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경계해야 뭔가 이제 재는 듯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장재원 의원과 잠깐만요. 진짜 저 정말 칠판 그리고 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저 사진만 보면 노이노제 걸려요. 제가 공문 받은 게 저 칠판과 사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지금 첫 출연부터 저 이렇게 3주 위축되게 전인가 월요일 날 나오셨을 때 네. 그때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사진을 툭 치면서 아니에요. 툭 친 거 아니에요. 저기 툭 쳤네. 정중하게 저 구속으로 제가 한 구속으로 건데. 그렇죠. 당 대표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물론 약간 다른 표현으로. 네. 예. 너무 좀 위축되네요. 처음. 아니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렇게 눈을 보면 위축됩니까?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 각을 약간 다르게. 네. 각을 조금. 뭐 그렇다고 절 보게 할 건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상관없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재원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설전을 벌였는데 일단 장재원 의원은 그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길. 그러니까 유승민이라고 하면 반윤으로 돼 있으니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장 찍는.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네. 그동안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우리 윤핵관들이 당신 나오지 마. 우리는 김기현을 똘똘 뭉쳐가지고 당대표 만들 거야. 당신 우리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 방해하면 안 돼. 예. 그런데 그냥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그 분위기를 풍겼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장재원 의원이 2번이나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의 생각을 과감하게 적은 거예요. 나경원 의원을 저격하는. 그렇다고 또 나경원 의원이 가만히 있자니 이것은 여러 가지 자존심도 상하고 본인이 당대표 나가려고 하는데 너는 반윤이야 라고 프레임 낙인 찍혀버리면 예. 이거 선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반윤이 아니에요. 난 정말 친윤이에요.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장재원 의원에 대한 국민적, 당원적, 그리고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의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 이번에는 장재원 의원이 문제다.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장재원 의원이 실세가 돼가지고 예. 다음번 공천을 좌지우지할 거다. 그래서 의원들 장재원 의원하고 안 친한 사람, 당협위원장들 안 친한 사람 당신을 다 공천 못 받아.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격해버린 거죠. 원래 이제 김기현 의원과 경쟁을 만약 당대표 나온다면 할 텐데 김기현 의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장재원 의원을 공격하는 전략을 나 의원이 채택했다. 전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간별사 얘기만 들으면 그냥 히스테리적인 반응 보이거든요. 지금 진박간별사가 제2의 진박간별사라고 하는데 이거 정확히 하면 뭐 진윤간별사냐? 그렇죠. 되는 2016년에 공천 때 최경환 의원 그리고 뭐 조원진 의원 예. 그리고 원유철 의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친박 간별사다. 우리가 가서 축사하는 그렇죠. 그 곳이 바로 친박 후보다라고 하면서 규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천 파동 났고 결국에서는 총선에서 졌잖아요. 예. 그런 파동이 장제원 의원 때문에 다시 일어날 거다. 장제원 나쁜 사람 프레임에 가둬놓기 위해서 제2의 진박 간별사 장제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지금 나경원 쏟아붓는 의원이. 거예요. 단지 프레임입니까? 사실에 프레임이기도 하고 가깝습니까? 사실에도 가깝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세간에 이제 뭐 자신이 없는. 김찍장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김기현 찍으면은 장제원이 된다. 어,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치장. 처음 들어요. 이거. 예, 총선 공천권은 결국엔 장제원이 행사하고 사실상의 당대표 노릇할 거다.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의원 캠프에서 나온 얘기예요. 오. 이 간만에 또 예. 와닿는 멘트를 했었어요. 김찍장이라는 왜냐면- 얘기가. 근데 이 프레임이 먹힙니다. 예. 그만큼 장제원 의원의 호가호위, 전횡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민의힘 내부에 저는 상당히 넓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하지만 있다고 보고요. 정진석 위원장이 아래처럼 나서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것도 이제 그런 흐름을 읽었기 때문에 서로 자중자애하자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톤다운을 시키려고 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이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나경원 의원에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유승민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은 궤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쓴소리를 했고 예. 그로 인해서 미운털이 바뀌었고 공천도 못 받고 쫓겨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서 어쨌든 자기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나경원 의원은 그야말로 주류거나 주류 호소인이었어요. 비주류일 때도 늘 주류를 호소했지 한 번도 비주류가 되거나 그 비주류의 정치적 상황을 뚫고서 자기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라기보다 제2의 유승민 만들기를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지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제2의 이준석 만들기, 제2의 유승민 만들기를 이른바 윤핵관들이나 친윤이 나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은 장제원 의원이 제2의 유승민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두 사람을 동시에 깠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뭐 그런 드네요. 거죠. 그런 건데 사실 나경원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부당하기도 하고 예. 나경원 의원의 지난 정치 인생의 궤적을 봤을 때도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번에 새롭게 그런 정치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새롭게 결심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만약에 네. 제2의 무소의 유승민 뿔. 같은 그런 어떤 무소의 뿔처럼 가겠다는 결심을 하면 예. 저는 나경원 의원이 타이밍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여러 차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전략도 글쎄요 윤핵관과 윤 대통령을 구분해서 네. 윤핵관은 공격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런 식의 뭐 목이 메인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게 과연 먹힐까? 제가 보기에는 장제원 의원이 호가호위이기도 하지만 그냥 윤 대통령 생각이에요. 윤 대통령 생각이 저렇지 않은데 윤 대통령 스타일상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설치는 거를 그냥 방임할 리가 없단 말이죠. 윤 대통령 생각이 저런 겁니다. 당이고 유튜브지만 그래도 표현은 설친다 이런 표현은 예, 당이고 정부고 나댄다. 장제원 의원이 내일 또 입장문 어쨌든 박원석 의원 쓰지 말자고 이렇게 뭐 그건 안 해도 받겠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잊어버렸잖아요. 죄송합니다. 당이고 정부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적 질서는 상명하복이에요. 그 공적 질서 하에서 수십 년 어제 자기 직업 이 세계를 살아왔던 분이에요. 예.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 이런 거 모릅니다. 그냥 출마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지. 왜 거기에 반기를 들고 출마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나경원 의원은 비주류로서 본인의 포지션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주류로서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돼요. 그냥 뭐 윤 대통령은 여전히 그 윤심은 중요하고 윤 대통령 중심으로 다 총선 승리해야 되고 다만 윤핵관이 문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뜻에 거스르면서 윤 대통령이 인정받을 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런 불가능하죠. 근데 빌미를 잡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반감을 드러낸다든지 아니면은 장제원 의원 저 하는 말이 아, 이거 대통령 뜻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1년도 안 된 대통령인데 당 대표랑 싸우고 갈등 일어나면 이것도 난장판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년 총선 또 공천 가지고 당 대표랑 대통령이랑 싸우면
우리는 선거 치르기도 전에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준석 대표 시절에 그 싸운 것 자체가 싫은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분열되면 죽는다. 싸우고 갈등, 분란 일어나면 우리는 싸움을 하기도 전에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은 분리 전략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공격을 안 받는 하나의 그러한 것을 막는 빌미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당분간은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까지는 장제원 의원에 대한 공격에 집중해야지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부성 발언을 해야 돼요. 정치인의 살 길은 아부만이 살 길이다. 일단 대통령한테 아부를 해라. 예. 그것만이 살 길이다. 현재는 아부를 이렇게 해라. 맞습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지금 훈수를 두시는 거죠? 아, 그럼요. 만약에 대통령이 진짜 정말 아니 도대체 못 알아듣네. 나경원 출마하지 마. 이래버리면 출마 어떻게 하겠어요,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최소한 그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돼요. 나경원 전 의원님 입장에서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 이런 훈수를 뒀어요라는 게 득이 될지는 제가 이렇게 잘 왜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아니 그러면 아니 싸우라고요? 근데 이제 여당의 당대회가 명색이 이게 무슨 윤심 바라기 경쟁, 그다음에 윤심 파리 경쟁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씁쓸한 거고 예. 여기 무슨 샴쌍둥이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제가 요 부분을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네, 계속 계속 비대위원장님 얘기는 장성철 소장님이 최근에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진석 제가 비대위원장이-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거꾸로 묻고 싶은 예. 게 정말 계속 샴쌍둥이로 살 자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총선이 어쨌든 국정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데 그때 가서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을지 이 얘기 반드시 저는 기억해 두고 박제해둬야 된다고 아니 생각하는데 저번은 제가 3월 이제 달이면 그만두니까 일단 뭐 책임이 없는 아니 자체는-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만두지만 그 어쨌든 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일단 그리고 표현 아마도 자체는 또 상당히 출마하려고 부적절한 그럴 것 거 같아요. 아닙니까? 표현 자체도 부적절하고 그리고 아니 저번이면 표현 어떻게 부적절한 아무리 게 한두 번이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과거의 여당의 그런 이제 뭐 그 과거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부적절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도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보니까 너무 부적절한 표현이어서 일단 지우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돌아가네. 예, 지우고 이게 상당히 혼연일체 뭐 이 이렇게 표현에 얘기했으면 그렇죠. 그 표현이 굳이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지 일단 지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나가면 비대위원장은 안 좋으니까. 그 비대위원장이 심판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뭐 당이 너무 갈등 분란 일으켜 나가고 또한 한쪽이 너무 상대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룰 같은 게 좀 잘못됐을 때 바로잡는 중심축 역할 같은 걸 해야 되는데 특정 편에 서가지고 본인이 그냥 활동가 아니면 선수로 뛰는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좀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 하기 전에 정진석 위원장이 주말 사이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대통령 비판하면 선관위나 비대위가 나서서 제재. 제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도 그렇죠.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여기가 북한이냐, 예. 그러려면 선거를 왜 하냐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러려면 선거를 왜 합니까? 아니 여당과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 뭔가 이게 좀 한 호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도 어쨌든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원리에 따라서 예. 운영되는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여당의 이 전당대회를 당대표를 마치 대통령이 낙점하듯이 윤심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어떤 이견도 제시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삼권 분립에 대한 심대한 오해고 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을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윤핵관들이나 윤 대통령 스스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의 집권 여당에서. 비민주성, 자율성이 없다라는 자기 고백으로 볼 수밖에 없죠. 저런 식의 반응은 과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 예. 경험이 결국에는 본인이 핵심 관계자로 핵심 윤핵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집권여당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 그러한 지도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나 전 옳지 의원이 않아요. 지지율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여론조사 상에 높은 조사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아닌 조사도 있었지만 만약에 나오면 출마하면 될 가능성 은 어떻게 보세요? 뭐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걸로 지금까지 여론조사에는 보이죠. 아마도 나경원 의원에 대한 저런 아주 강한 견제가 그 윤핵관들이나 이른바 이제 김장연대에서 나오는 것도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는 대중적인 인지도 또 경쟁력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결선 투표제를 줬잖아요. 결선 투표제를 애초에는 유승민 의원을 견제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둔 장치인데 지금 김장연대가 거기에 발목이 잡혀버렸어요. 예. 이 자칫 이게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결선 투표를 피하기가 어렵고 결선 투표에 가게 됐을 때 주자들이 드러내놓고 뭔가 반 김장 연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물밑에서 당원이들의 표심이 그런 어떤 연대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저렇게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는 이유가 결선 투표를 안 가고 1차에서 끝내려고 하는 1차에서. 목표를 세운 게 아닌가.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그러긴 어렵거든요. 표가 예, 분산되기 때문에. 분산되니까. 지지 기반이 일정하게 겹치는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주저앉혀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렇게 심하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것과 알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이렇게 좀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누가요?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서 당원 구성안을 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아마 놀래 까무러칠 거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논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당원들이 어떠한 의사와 판단을 갖고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들어온 50만 명 정도의 당원들 더 되죠. 지난 전당대 때가 23만 이랬는데 지금은 84만 4만 4만 60만 정도 네. 가까이 들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 끝나고도 좀 당원들이 많이 그렇죠, 들어왔으니까 한 50만 명의 당원들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거가 우리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처럼 당원들을 똘똘 몰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 나을 수 있어라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착각이 아니냐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일단 국민의힘 당원이 전반적으로 기존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전당대회 때에 비해서는 20, 30대가 늘고 들었어요? 수도권이 많이 늘었다. 이런 조사들은 이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쭉 했는데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니까요. 칠판 이렇게 돌리면 되나요? 예. 이렇게 돌리면 무게중심에서 자연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27일 날 검찰이 통보를 했어요. 성남 FC 의혹을 한번 출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가지고 배임 등이 이제 걸릴 수가 있는데요. 통보를 했습니다. 출석을 할까요? 1월 27일 날 날짜는 변경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조율의 대상이라고 앞서 저희 한민용 기자도 얘기했으니까. 근데 출석 자체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의원님? 1월 27일이 됐든 아니면 조율해서 어떤 예. 날짜를 잡든 출석은 해야죠. 어. 그 제1야당의 대표가 어쨌든 지금 본인과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출석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남 FC 관련된 그 의혹 조사에도 출석은 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죄가 없다. 이거는 검찰이 짜놓은 일종의 이제 이 정치 보복성 예. 수사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 당당히 나가서 수사에 응하고 밝힐 건 밝히고 또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건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소명해서 예.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면 되지. 이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때문에 1월 27일이 됐든 언제가 됐든 출석은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해야 된다는 건 당위고 예상컨대 하리라고 예상합니다. 하리라고 피할 수 예상하시고요. 없다. 예. 27일은 안 갈 거예요. 왜냐면은 금요일이네요. 오늘 뭐 대변인이 상당히 좀 기분 나빠해요. 아니 우리 사건 직접 연락 온 것도 아니고 이 사건 담당하는 변호인에게 온 것도 아니고 성남 다른 FC. 사건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에게 연락 왔다. 우리 자세히 얘기 들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의 일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할 것 같고요. 일단은 27일이 아니더라도 조율을 해가지고 출석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하면은 검찰에서 또 한 번 소환 통보하고 예. 안 그러면 진짜 뭐 구인장이라든지 체포영장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더 창피한 거죠. 체포영장은 뭐 언젠간 하겠지요. 원래 안할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 성남 FC 때문에 검찰에 출석했다 오면서 나오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검찰이 기소할 기소는 거다. 기소는 하죠. 당연한 수순이죠. 일단 구속 기소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현직 이제 부장검사를 만나가지고 지난주에 만나서 예. 얘기를 들어봤더니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치는 것은 이 성남 FC 후원금만 갖고서는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저건 100% 기소를 하고 유죄가 나올 거는 같은데 구속까지 할 사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명확하게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를 했거나 예. 관여를 했거나 이런 게 없으면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게 가장 중점 들여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증거, 증언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 사건 가지고 구속을 할 수도 있겠죠. 검찰이 제시하는 일정으로 봤을 때 그 대장동 사건이나 위례 사건하고 병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성남 FC 사건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소환 조사를 했는데 기소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안 내렸습니다. 기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예. 기소할 때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거냐. 근데 지금 장 소장도 얘기했듯이 그것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다른 사건들도 있는데 이게 정치적 논란도 크고 이게 이제 재판정에서도 법정에서도 조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확실하게 성남 FC 사건하고 지금 대장동 사건 다 병합해가지고 신병 처리에 관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수사에 응하고 난 뒤에는 아마 이 사건을 병합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죠. 예. 일단 저희가 뭐 얘기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소환 통보 받았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한 대답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우리 대변인들이 얘기할게. 밀지는 말면 좋겠습니다. 자, 예. 앞서 이제 근데 대변인들이 아무리 얘기할 생각해도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이재명 당대표의 저런 처신. 예. 본인이 개인적인 비리 혐의 의혹이잖아요. 성남시장 시절에 일어났던. 그걸 왜 자꾸 대변인한테 미루냐고요. 대변인은 민주당이라는 공당의 대변인이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의 직위는 있지만 지금 소환 조사받고 수사받고 재판받는 것들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저렇게 소환 조사 뭐 아니면 기소한 게 아니잖아요. 당대표 시절이나 아니면 당의 주요 직책에서 했던 게 아니고 민주화 운동하다 지금 소환 조사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자꾸 대변인한테 떠넘기냐고요. 본인이 얘기해야 돼요. 본인이. 저거는 상당히 비겁한 모습으로. 성남시장일 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위예요. 정보진영에 계시는 박원석 장성철 의원님. 소장이 이제 보수 참칭 패널로 보수만 비판한다 이런 걸 너무 의식해가지고 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비판해야 되겠다. 아니, 그래서 원래 저 비판 비판을 많이 하는 것 했는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뭐 사실은 물론 이제 맞아요. 네. 이재명 대표 개인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제 저 검찰 수사에 응하고 스스로 그 사법 리스크를 헤쳐가야 되는 거지. 예. 당 전체를 그걸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전제는 저도 동의해요. 근데 뭐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 받았냐 대변인이 얘기할 거다라는 얘기를 당 대표 입장에서 왜 못합니까? 아니, 우리 할 수는 변호사가 없어요. 얘기한다고 그래야죠. 왜 당 공식적인 대변인이 저걸 얘기하도록 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대통령이 XX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얘기 한 걸 왜 외교부가 나서 고발을 하고 외교부가 나서 전형적인 소송을 물타기라고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해야 아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물론 이재명 대표 행동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이거는 대변인이 얘기하고 이거는 변호사가 얘기하고 이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알잖아요.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성남 FC 때문에 10일 날 검찰에 출석하고 네.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한 얘기에서는 네. 이거는 야당의 정치, 정적을 제거하려는 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 리스크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당시 얘기의 취지에 빗대 보면 이거는 민주당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과연 민주당의 일이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디테일하게 이재명 대표가 저런 질문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얘기하지 왜 대변인한테 얘기하냐 이런 건 약간 좀 억지스러운 비판이라고 보고 다만 사법 리스크가 계속 심화돼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뭔가 결정적인 어떤 상황이 전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방어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마 당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마음이 복잡할 거고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올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표 이 주변에 있는 이른바 이제 뭐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생각이 다르겠죠. 뭐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검찰의 정적제고용 정치보복성 수사기 때문에
당이 어쨌든 단일 대우로 뚫고 가야 된다라고 예.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많은 분들이 이건 스스로 결자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잖아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앞으로 당내가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 안 돼요. 민주당의 이재명, 그냥 하나의 구성원처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런 당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한 비리 혐의에 대해서 계속 옹호하고 방어하고 전면에 나서서 소환조사 받을 때 40명 의원들 같이 가고, 이것이 지지층에는 환호받을 수 있지만 그냥 중도층, 무당층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이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김성태 저랑 네. 이제 이름만 같긴 한데 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잖아요. 송환돼서 태국에서 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대북 송금 의혹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김성태 전 회장도 그렇고 둘이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 모른다. 우리 몰라. 이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그때 의혹이긴 한데. 그때 부장검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라는 현장의 어떠한 정황적인 증거, 그다음에 증언, 녹취 뭐 이런 것도 없고 계좌로 갔다 왔다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뭔가 밝혀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은 대북 불법 송금 이 문제는 법 위반성이 크고, 그리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와의 여러 가지 연루 사항은 예. 만약에 김성태 예. 전 회장이 아니 맞아요, 저 이재명 당대표가 그냥 보내주라고 해가지고 당시 경기도지사가 보내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화영 부지사랑 해서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변호사비 대납보다는 대북 불법 송금이 훨씬 더 법률적인 리스크가 크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는 이제 대북 송금 네. 의혹에 연루가 된 걸로 돼 있어서 지금 쌍방울과의 거래도 많고요. 사실은 법카도 받았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사실 이화영 지사가 부지사이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그러면 명을 받거나 그래서 했느냐? 이 부분은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잖아요. 없죠. 없는데 이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수사는 지켜봐야죠. 다만 이제 그 변호사비 대납은 한 차례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요. 근데 그 수사를 통해서 뭔가 뚜렷하게 아직은 드러난 게 없어요. 결국에 이제 김성태 씨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하고 김성태 씨가 직접 만나거나 통화를 했거나 접촉면을 갖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그것이 곧 변호사비 대납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죠. 지금 검찰이 의심하는 바는 어쨌든 쌍방울에서 전환사채를 한 200억 정도 발행을 했는데 예. 그중에 한 23억 원 정도가 이재명 그 변호사비 대납으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것으로 들어가지 않았냐. 왜냐하면 쌍방울의 수많은 이제 계열사들의 사회의사들이 임명했는데 그 사회의사들 중에 뭐 한 7명 예. 정도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 변호인에 합류했던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전환사채가 일부 변호사비로 들어간가 요 의심이거든요. 그럼 검찰이 찾아내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대북 송금 문제는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사건이 깊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고리를 넘어서서 이제 지난 정부하고 예. 총체적으로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개연성이 좀 보이고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갈지 김성태 씨 얘기는 내 돈 준 거다. 그리고 개인 돈이라고 외환 했죠. 밀반출에 대해서는 처벌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돈이면 횡령과 배임이 되는데 개인 돈이면 이제 그렇죠. 외환 외환 밀반출만. 그 이상의 물증을 검찰이 찾아내서 김성태 씨의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것도 이제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의견들이 왔는데요. 제가 이제 뉴스룸 때는 이 댓글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일단 뉴스룸 뒤에 이 뉴스룸 뒤에 나온 댓글들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더 글래스 1228님 주셨는데 정치인들 하는 짓이 너무 유치해서 패널분들이 아무리 진지하게 얘기를 해도 유치원 아이들 싸움을 스포츠에서 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너무 저희가 또 뭐 이렇게 고수 해설가들이 진중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해학을 담아서 하시는 거죠, 사실은. 예. 이런 뉴스, 더 글래스 1228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정치 시사나 이런 부분을 유치하더라도 꼼꼼히 지켜보고 있어야지. 안 그러고 이제 에이 싫어하고 외면하면 정말 유치해집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고 있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해피바이러스님, 대통령 얼굴로 총선 나가면 서울 다 떨어지려고라고 의견을, 물론 개인 의견입니다. 앞서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대통령 얼굴로 총선을 치른다라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의견에 대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충청도니까 상관이 거죠.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최영길님께서는 장제원 의원님 편가르기 그만해야 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다 좀 비판적인 것들만 있어서 다른 의견도 하면 다크템플님, 나경원 전 의원 해임에 대해서 파면이 아니라 해임이면 순한 맛이다. 아, 파면. 예,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정도면 이분들에 비해서 순한 맛이다는 건지 나경원 전 의원에 비해서 순한 맛이다는 건지 요거는 약간 판단의 영역에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한 분 정도 여기서 드리면 누구 드릴까요? 더 글래스 1228님. 좋아요. 예, 네. 이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대해서 최영길님께서는 난 27일에 간다에 한 표 주셨습니다. 최영길님 의견을 여러 번 주셔서 H 손님 조사받다 임기 끝낼 각이다.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이 조아님, 박원석 장성철님은 패널계 아이돌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민망합니다. 민망, 좋은 뜻. 민망. 이미 산이조아님은 한 번 선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물은 못 나갔는 점 민망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 빅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올렛님, 뭐 이렇게 눈치 보고 가려 건드리기만 해봐 패널들라는 의견 주셨는데 장성철 소장님의 패널 지위가 이곳저곳 해서 어렵다는 소리 있는데 흔들리고 있어요. 예. 저. 하지만 뭐 장성철 소장님이 그냥 저는 그냥 눈치 안 보고 계속 까는 거 다 까겠습니다. 예, 저희가 월요 닭가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최영길님이 앞서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최영길님에게 영화상품권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 예. 알겠습니다. 월요 닭가 오늘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얘기와 친윤 윤심 논란이 불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박원석, 장성철 두 분 패널 고맙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룸 D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뉴스룸 D는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